조은희 구청장은 이 서울시 오세훈 시장 당시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지냈고요. 서초구청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워낙 심각해서요. 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지금 서초구는 좀 어떤가요? 네, 저희 서초구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 확진자가 7월 말까지만 해도 총 65분이었는데요. 어제 4시 기준으로 130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배가 한 넘었네요. 달 사이에 2배가 넘었죠. 예. 참 이 코로나 상황을 참 이게 좀 극복하기가 여의치가 않은데 정부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네.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희도 아마 수도권은 3단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난 봄에 우리 구청이 직원들을 재택근무를 실시했는데요. 지금도 여차하면 실시하려고 준비해놓고 있고 현재 출근 시간도 오부제로 나눠하고 점심시간도 오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확진자 동선 공개가 굉장히 인력과 행정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학조사에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또 이게 국가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해서 병상 배정이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상 배정을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는 중증도를 분류하고 또 수도권 병상 배정관과 협의해서 배정하는데 우리 서초구민의 경우에도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은 보통 2, 3일을 집에서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참 이 병상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구청장님께서 이제 일선에서 보더라도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구청은 어떻게 보면 방역의 일선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역학조사도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셨지만. 네, 역학조사 인원도 지금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택근무는 만약 3단계로 가고 여차할 경우에는 그렇게 가겠다고 준비해놓고 스탠바이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의료계 파업이 국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코로나19는 정치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4월 16일부터 복지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 방역으로 고생하는 의료진의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참여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고 감사합니다. K방역이 세계적인 찬사를 얻은 것도 의사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가 지금 잠잠해졌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19가 3단계로 올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때문이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이 엄중한 상황에 의료계 반발이 뻔한 공공의대 또 의대 정원 증가라는 이 정책을 내세웠거든요. 네. 실제로 공공의대가 설립 때도 이게 효과가 발휘하려면 10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더 기다릴 수는 없었나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지금은 누구 탓하지 말고 빨리 현장으로 복귀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좀 이제 복귀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데는 또 다들 의견을 함께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원인을 제공한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정부가 지금이라도 그 법안을 유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실 K방역이라고 하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사실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참 안타깝고요. 지난번 대구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지금 자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이라도 당장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거 유보하겠다고 하시면 당장 끝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걱정이 지금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까지만 이제 파업을 하는 거지만 뭐 불씨는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현장에서 걱정이 큽니다. 저희 서초구도 성모병원에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강남 성모병원이 서초구에 있죠. 네네. 파업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주민들이 다 서초구청으로 몰리고 있어서 굉장히 이게 확진자 검체 검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까지가 이제 이 파업 시한이고요. 이 파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정부와 또 의사협회의 좀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또 보면 이게 확진자 수를 저희들 변화 추이를 보니까 8월 10일은 28명, 11일은 34명, 12일은 54명인데요. 8월 13일부터 103명, 14일 147명, 15일 279명으로 갑자기 폭증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코로나 방역은 정치가 아니고 과학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 여당 의원이 일제히 나서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여권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위는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거고 정치적 선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은 정치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과학으로 돌아오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코로나는 일단 방역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뭐 후폭풍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2차 그 재난지원금 얘기가 좀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예, 추석을 앞두고 지급해야 된다. 뭐 시기 문제까지 나오는데 다만 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2차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빨리요? 네네. 선별이나 보편이나 이 문제는 논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응급 환자에게 산소 호흡기부터 씌워줘야지 지금 처방전을 어떻게 하겠다고 논란을 벌이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합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든 해서 지급하는 게 급선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초구에도 이제 그동안 서울시에서 자영업자 생존 자금에 제외된 사각지에 놓인 분들을 지원을 하고 또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여름철 전기요금이나 4대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서초구에서도 하고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어려우신 게 눈에 훤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빨리 지급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보시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점들을 많이 느끼고 계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을 때도 노래방, PC방,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휴업지원금을 저희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도 정부도 다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초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좀 그래도 부유한 동네인데요. 좀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 또 소상공인들이 많으시네요. 네. 전부 다 마찬가지죠. 소상공인들이 또 서초구에는 소상공인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서초구에도 노래방이 있고 서초구에도 PC방이 있죠. 서초구에도 작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뭐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많이 엇갈리네요. 또 최근에 이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어떤 배경에서 하셨나요? 재산세가 고지서가 7월 달에 가정에 배달되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우리 서초구에 하루에 1000통씩 항의 전화, 하소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헤드셋 끼고 마치 콜센터처럼 상담을 했는데요.
정말 이 현장에 주민의 고통이 심각하다 이런 것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네. 집 없는 사람은 전세 월세가 올라서 걱정이고, 집 사려는 사람은 대출이 안 돼서 걱정이고, 1주택자는 세금이 올라서 걱정이고, 이사하려는 사람은 일시적 2주택자서 걱정이고, 걱정 폭탄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주민에게 도울 방법이 없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코로나19 같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구청장이 재산세 50%를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서 재산세 50% 감경하겠다. 그리고 공시가격 9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감면을 해도 정부에서 정부세로 다시 회수해 가기 때문에 네. 효과가 없어서 그 기준을 9억 이하로 정한 겁니다. 예. 이게 법 조항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강동구청장을 지내셨죠? 이 민주당 네네. 이해식 의원. 네네. 이건 좀 인기 영합이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저는 이해식 의원님 그 말씀 듣고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삼성구청장을 지난 강동구에서도 2004년 5월에 재산세를 감경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일이어서 잊으셨나 싶은데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대통령께서는 중저가 주택에 재산세를 감경해주겠다. 국무총리는 그 이전에 하셨죠. 시가 5, 6억 기준으로 감경해주겠다. 예. 홍남기 부총리는 9억 이하를 감경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혼선이 일고 있어요. 10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10월에는 그러면 올해 7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한 것을 환급해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감경해 주겠다는 건지 정부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기준을 빨리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구청장께서는 이 서울 시내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이제 25분 계신데 네, 지금 네. 유일하신 건가요? 통합당 소속으로? 네, 저 혼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울 수도 있고 하실 텐데 과거에 이제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네, 네. 재임 시절에 정무부 시장을 지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자천 타천으로 서울시장 후보로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결례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에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고 예. 또 서울시 최초로 여성 부시장을 지내서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 연습 없이 야무지게 하겠다 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거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 주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가장 급선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다만 서울시장 자리는 대선 후보가 거쳐가는 징검다리의 자리가 아니다. 서울시장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우리 1천만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 위주가 아니고 공급 위주의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또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이래 서울시에 이래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571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14개월 재임하는데 한 달에 평균 40억짜리 비용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성추행 의혹이 한 달에 40억이라는 또 추론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은 젠더 문제에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는 확실한 신념을 가진 분이 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꽤 계셔서요. 제가 여쭤봤고 네. 아무래도 뭐 홍정욱 전 의원 또 안철수 전 대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대선 후보가 거쳐가는 곳은 아니다. 뭐 이 얘기가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코로나 방역에 애써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